이파 현재 취재하고 있는 정윤영 기자와 또 얘기를 해봤는데 주말 사이 많은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이파 행사의 주류인 스마트홈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산업팀의 이상훈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스마트홈이 이번 이파의 화두이자 대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이파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스마트홈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이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이 이름에는 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것들 다 하기 때문에 사실 통화가 되는 PC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안에 있는 모든 장치를 연결해 제어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홈으로 냉장고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세탁기 뭐 많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모든 기기들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좀 더 쉽게 이제 가전기기들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미르레, 보쉬, 지멘스 그리고 그룬딕, 하이센스, 하이얼, 파나소닉 같은 세계적인 가전업체들이 다 이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202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은 다 스마트홈 기능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 삼성, LG만 봐도 저희 전시회의 절반을 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 완성도가 높아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글과 아마존이 이 음성인식, 뭐라 그러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구글과 아마존이 어떻게 이번 이파에 물건들을 내놨습니까? 사실 이 전시회에 1,600여 개 업체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최고 수혜자가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보통 우리들이 아는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들을 팔고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인데, 쇼핑몰이죠.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알렉사라고 하는 음성인식 그 기술을 내놨었고요. 그 관련된 기술과 접목해서 가전제품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약 음성인식으로 연결되는 가전제품이 한 70% 정도 이상이 알렉사를 사용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특이하게 올해 1월에 CES에서는 아마존 부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알렉사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알렉사 뭘 주문해줘, 뭐 알렉사 뭐 TV를 켜줘,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없는 아마존이 CES의 승자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구글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가 나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오케이 구글 하면서 명령어를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정윤영 기자도 그렇고 다른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되게 진풍경이었을 거예요. 뭐 밀레 부스 가서도 어디 부스에 가서도 구글. 오케이 구글 뭐 TV 켜줘, 뭐 알렉사 뭐 알려줘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거의 뭐 실제 부스를 크게 내놓진 않았지만 네. 구글하고 아마존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의식해서인지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조그맣게 부스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의 고동진 사장이 빅스비를 아마존의 알렉사처럼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 음성인식 시대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재미난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냉장고였습니다. 뭐 스마트 냉장고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패밀리허브로 그 시장을 좀 많이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데, 예.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는 이제 LG전자에서도 그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는 냉장고를 내보였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 OS 이제 타이젠을 사용해서 냉장고를 스마트 냉장고를 내보였고,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CES에서 2가지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아직 뭐 완성돼서 시제품으로만 이제 준비되어 있고 판매하진 않는데, 예. 하나는 이제 윈도우 기반이었고, 하나는 LG전자의 이제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웹 OS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 하이얼에서도 보시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이하게 하이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계속 커지고는 있는 건 사실인데, 냉장고 시장에서만큼은 OS가 난립하고 있고 어떤 게 제일 좋게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간 갈등이라든지 그런 쟁점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운영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이 자동차, 아까 보니까 자동차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CES에는 뭐 자율주행차, 뭐 커넥티드 카가 화두였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CES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가전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었고요. 미국이다 보니까요. 예, 예. 예. 근데 가전 제품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는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스마트홈이 워낙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뭐 자동차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뭐 특이하게는 일본의 마츠다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차를 다 전시해가지고 마치 자동차 부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그렇군요. 했는데요. 예.
뭐 터키의 베스텔이나 아니면 지멘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자사에 있는 그 전기차 기술, 충전 기술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그 선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전시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멘스나 파나소닉은 뭐 테슬라 자동차를 선보였었고요. 그리고 터키의 베스텔 같은 경우는 BMW의 i3 전기차를 통해서 자사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내일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파 2017 관련해서 산업팀 이상훈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